리튬 가격에 대한 동향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완만하게 상승을 했다? 12월 데이터에 대비해서는 거의 50% 정도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들이 이번에 좀 반영되면서 2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. 이 부분은 점진적인 어떤 수익성 개선 관점에서 상당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. 생산 캐파와 좀 맞물릴 수 있는 리튬 광산의 어떤 보유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, 개별적인 어떤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. 예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2차전지 투자 전략을 점검합니다. 전반적인 2차전지의 흐름들 최근의 경향들을 봤었고 소재사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할 텐데, 이건 이제 1차적으로 뭐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리튬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죠. 네. 최근에 리튬 가격, 제가 매 시간마다 리튬 가격에 대한 동향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완만하게 상승을 했다. 이 점 이전에도 좀 강조를 좀 들었지만 연속성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 가격 동향을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. 변동성이 줄고 오르고 있다. 네네. 네, 어느 정도인데? 일단 11월 기준에서 이 키로당 82원 후반에서 형성됐던 리튬 가격 이 부분이 12월 기점을 보면 한 100위안 초반에서 왔다 갔다 좀 했습니다. 네. 100위안을 한번 찍고 다시금 90위안 중후반에서 형성이 좀 됐는데 이 수치까지만 하더라도 25년 대비해서는 거의 저점 대비 한 약 2배 정도에 대한 상승폭. 이 부분 다만 1월 고가 기준을 보면 키로당 156위안까지 좀 상승을 했죠. 그러니까 벌써 12월 데이터에 대비해서는 거의 50% 정도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들이 이번에 좀 반영되면서 2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. 이 부분은 점진적인 어떤 수익성 개선 관점에서 상당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. 결국 리튬 가격은 지난해에도 꽤 주목을 받았었는데 리튬 가격이 사실 변동성이 큽니다. 근데 네네.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는 결국 수급상에서 이제 중국에서의 공급 제한 이런 거 이제 규제 이런 것들 계속 얘기가 있었잖아요. 그 네. 부분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나 보죠? 네, 12월 달에 일시적인 어떤 상승분은 CATL에 대한 리튬 광산 채굴 허가에 대해서 보류를 좀 했었죠. 네. 그래서 이제 중국의 기주가 전체적인 어떤 공급망을 재편한다. 그래서 신규 광산 채굴 허가를 좀 취소한다. 이 부분 때문에 세계 최대 이 광산 채굴이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사실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로 좀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다시 허가가 좀 됐습니다. 이 부분 때문에 리튬 가격이 살짝 좀 조정을 좀 받은 바 있었고요. 네. 최근의 상승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는데 먼저 장시성 이춘 지역의 27건 이 광산 허가가 최종적으로 좀 취소가 좀 됐습니다. 그러니까 모두 다 취소된 것은 아니고 이 월별로 단계적인 어떤 취소가 예고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은 좀 번복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1월 8일 기점으로 보면 중국의 재정부가 일단 중국 배터리 제품에 대해서 수출 환급세를 단계적으로 좀 폐지한다. 이 부분은 뭐냐면 일단 배터리의 출하량들을 계속 무한 밀어내기 전략을 좀 취했던 부분들. 수출 환급세가 좀 줄어든다는 부분들은 적정한 어떤 재고 부유라든가 어떤 이 생산의 유연성들을 좀 가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튬의 어떤 무분별한 어떤 채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선회될 수 있다. 이 부분 때문에 최근 1월달 기점의 가격 상승이 크게 좀 이뤄진 그런 측면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리튬 가격이 이제 안정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중국의 영향력이 크고 그죠? 네. 네네. 그래서 중국은 정책적인 영향력이 크고 뒤에 얘기하시겠지만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해외 개발 이런 게 중요할 텐데 네. 그럼 또 주목해야 될 앞으로의 중국 쪽이나 변수들은요. 네. 네, 일단 관건은 꾸준하게 리튬 가격이 좀 상승하거나 또는 현재 가격대에서 좀 유지를 좀 해주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일단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변동성들이 좀 과거에 좀 컸기 때문에 네. 정말 이 상승을 좀 믿어도 된가. 그래서 이제 양극 소재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실적 추정치가 일단 레깅 현상 완화 기준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도 자꾸 좀 상향 좀 됐는데 가격이 좀 빠지는 변동 구간이 크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보다 상당히 좀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1월 중순 이후에는 리튬의 어떤 가격 상승 효과들이 완만하게 정말 이뤄질 수 있는가. 최근에 어떤 상승 기조가 조금 더 좀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은요. 중국의 4대 리튬 광산이 지금 현재 유지보수라는 어떤 빌미로 해서 1개월 정도에 대해서 이 생산을 좀 중단한 그런 부분들이
단기적으로 좀 이어졌고 최근에 이 156위안까지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지금 130위안에서 140위안까지 조금 소폭 좀 떨어졌거든요. 이 부분은 인도네시아에서 리튬 광산에 대한 발레 인도네시아라고 이제 브라질 광산 업체입니다. 네. 발레 인도네시아가 일단 뭐 리튬 생산에 대해서 뭐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좀 받았다.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공급량들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노이즈가 좀 됐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 채굴량들을 좀 감안해 보면 중국의 4대 리튬 생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 생산량들 이 부분을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는가 그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만약에 이제 보수적인 방향성들을 좀 가져가게 된다면 가격 상승 기조는 조금 더 완만하게 좀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기업별로 이제 소재사 중심으로 좀 보면요. 최근에 뭐 이제 LNF도 그 계약 취소가 있었습니다만 꽤 강세를 보였고 네. 특징적으로 강했던 게 포스코홀딩스거든요. 최근에 네네. 급등을 한 차례가 있었는데요. 포스코홀딩스 상승의 배경은 뭐예요?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일단 뭐 전체적인 어떤 뭐 실적 노이즈 부분 뭐 다 반영이 됐죠. 악재 네.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이 사실 이 살데오로 프로젝트라고 좀 불리우는 리튬 강산에 대한 뭐 3단계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진행 여부 이 부분이 구체화가 좀 됐다. 그러니까 1단계는 전체적으로 한 2만 5천 톤, 네. 2만 5천 톤 캐파로 2024년도 이제 10월에 좀 준공이 좀 됐었고요. 나머지 2만 5천 톤 규모가 2단계 프로젝트인데 이게 올해 연말에 좀 종료가 됩니다. 그렇다면 연산 한 5만 톤 캐파의 리튬이 생산이 좀 가능한 그런 수준이고 국내에서 광양 1, 2공장 다 돌리면 한 4만 톤 정도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3만 톤 잡아도 연간 8만 톤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다. 근데 이제 3단계 프로젝트가 왜 중요하냐면 전체적으로 5만 톤 캐파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한 규모는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만약에 2028년도에서 2029년도까지 3단계 프로젝트가 좀 종료가 좀 된다면 연산 해외에서 한 10만 톤 캐파, 국내 3만 톤 캐파를 좀 종합해 보면 13에서 14만 톤 정도에 대한 리튬 캐파를 좀 보유하게 되는데 글로벌 3위 정도에 대한 캐파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에 대한 기재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평가 가치를 좀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좀 강했던 이유가 좀 되지 않았나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. 에코프로 뭐 BM이나 뭐 또 뭐 LNF나 다 이제 소재사들이 에코프로도 광산 개발 이런 것들로 이제 강하지요. 네네. 그러니까 소재사에 대해서 리튬 가격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소재사에서 탑픽은 그럼 뭔데요? 예. 네, 탑픽은 일단 뭐 양극 소재사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일단 뭐 포스코 퓨체, 뭐 에코프로 BM, LNF 같은 기업들. 일단 레깅이라고 해서 어찌됐든 원재료에 대한 비축량들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공급해는 판가 전이 전략 이 부분에 대한 평가차익 부분들이 네. 그동안 손실을 좀 기인됐던 부분들 그래서 평가 이익으로 좀 회귀될 수 있는 부분들은 1분기 또는 뭐 2분기에 재무 개선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 좀 판단되고 있고 여기서 일단 전기차 판매량의 수익 구조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프로모션 혜택으로 인해서 일단 판매량이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만큼 출하량이 좀 증가된 요인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기대 요인들은 될 수 있겠다. 그래서 저는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는 포스코 퓨체엠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. 탑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리튬 가격의 상승 효과, 전체적인 전기차 캐즘 효과들, 판매량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있지만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효과들은 생산 캐파와 좀 맞물릴 수 있는 그래서 리튬 광산의 어떤 보유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포스코홀딩스의 개별적인 어떤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연속성들을 좀 보여준다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주가 반등 저는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셀사에 대한 뭐 기준들은 다들 뭐 명확하고요.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여러모로 ESS까지 해서 뭐 좋고 그다음에 네. 삼성 SDI, SK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. 각각의 전략들이 뭐 흐리지 않고 명확하고요. 소재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재가 이제 에코프로 BM, 포스코 퓨처엠, 이제 LNF쯤이고 그렇게 보면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는 뭐 어떻게 포스코홀딩스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자원 개발 주로 이런 거잖아요. 그렇죠. 리튬 쪽, 네. 그러니까 또 리튬 가격하고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. 포스코홀딩스가. 네, 그렇죠. 네. 그래서 저는 뭐 포스코홀딩스가
리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예. 리튬의 보유 가치 음. 또는 생산에 따른 어떤 재고 보유 가치가 가격 상승 효과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일단 그 이전에는 리튬 가격이 그만큼 좀 빠졌기 때문에 뭐 여무 리튬이라든가 보유하고 있는 리튬 강산의 가치가 같이 좀 깎이면서 주가 좀 조정을 받았다. 다만 이런 부분들이 리튬 가격의 반등 효과, 특히나 11월 대비해서 뭐 1월 효과가 한 56% 정도가 좀 상승을 좀 했다면 이에 따른 장부상 평가 가치 부분들은 12월보다는 1분기에 다르게 좀 반영될 수 있거든요. 이 부분은 일단 전체적인 어떤 실적 개선 관점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장부 평가 관점에서 오히려 좀 상향되는 어떤 가치 반영들은 주가로 좀 이어지는 연계점 이것들을 저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했습니다. 네, 소지회사 쪽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를 관심주로 꼽으셨고요. 1분만 더.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코프로는 어떻게 비슷한 거 아니에요? 에코프로도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만들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요즘 뭐 해외 광산 그죠? 네네. 뭐 이런 쪽, 그다음에 소재 이런 쪽에서 관심이 있잖아요. 네. 일단 1등을 굳이 뽑으라면 뭐 포스코홀딩스를 좀 말씀드렸는데 예. 양극 소재사는 전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리튬 가격이 좋아졌지만 차가 많이 안 팔려 또는 뭐 이 가동률이 좀 떨어진다.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출하량과 좀 연동된 성과들이 12월에서 1분기 반등 여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전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은 좀 유지해야 되는데 리튬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익성에는 상당한 좀 기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특히나 저는 양극 소재사들의 경우에는 ESS에 관련된 어떤 수급과 연동되는 움직임들이 더 크게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LFP 관련된 모멘텀이라든가 LFP에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증설 또는 신규 투자에 관련된 효과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주 판단하겠습니다. 네, 2차 전지 뭐 오늘 방송하는 날도 2차 전지도 꽤 강하게 올라옵니다. 뭔가 좀 저점에 대한 그죠? 네, 키맞추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. 2차 전지 전략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